안녕하십니까. 인디안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제1장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두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제1장의 생활신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생활신조입니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이 질문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꿈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실현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일련의 질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내가 중세시대나 고려시대와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귀족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노예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은 중요할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일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의 일생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단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갈림길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신분 제도는 이미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처럼 종속적인 인간으로 살 것인가 라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은 아니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의 노예처럼 다른 어떤 결정에 따라서 나의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세시대처럼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문제는 고대의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는가의 문제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나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인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만약에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지 영혼이 없는 물질로만 본다면 어쩌면 생화학자는 인간은 $2 정도 가치의 물과 지방 그리고 화학물질로 된 유기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건축가는 아마도 인간을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전기화학적 작용을 하는 정교한 기계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는 어떤 신호에 따라서 침을 흘리도록 훈련될 수 있는 유기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격체로서 이러한 물질적 정의를 인간의 정의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 이상의 어떤 존재입니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대로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다. 인간은 꿈을 가지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물질로서 또는 단순한 동물로서만 인간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주체성이나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자유의지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꿈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의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활신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생활신조 1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무시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구는 우주의 태양계를 떠도는 단순한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볼 특권과 책임이 있다 라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니다. 특히 이 질문은 우리의 꿈의 실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은 나와 나 이외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만큼 소중하고 독점적인 존재는 대체 어느 범위까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외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 보아봤자 가족과 기타 소수 범위에 국한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서의 끔찍한 비극들은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의 어떤 인물들은 인류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놓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위인들은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준 경우도 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소련 공산당의 대량 양민 학살, 그리고 미국 정부의 원주민 인디언 학살, 또한 미국의 노예제도 등이 인류의 비극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위인들은 깊은 절망을 뛰어넘어서 인류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링컨의 미국 노예 해방,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그리고 최근에 넬슨 만델라의 흑인 인권운동 등이 바로 그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의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인간을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치 디버스 사장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꿈의 실현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도움의 범위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람들, 진상을 부리는 고객, 나를 괴롭히는 상사들, 낯선 타인들,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질문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 또한 당신처럼 생각하라 라고 답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진해서 도와주느냐에 달려있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결론적으로 다음의 문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범위를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로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1장에는 아메이 성공자 켄과 도나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범주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인상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이 주신 그들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을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서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의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성공자는 분명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의 규칙을 빨리 몸에 익혀서 성공자의 세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저에게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